네, 안녕하세요. 저는 오랜만에 인사드리는 법학부 19학번 눈피셜 김나경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알려드릴 주제는 바로 수강신청과 과방 이용에 관련된 내용들이에요. 우선 수강신청 가이드라인 이런 것들을 제가 좀 학교 홈페이지에서 찾아봤습니다. 신입생 여러분들이 헤매시지 않도록 제가 좀 찾아봤고요. 일단 이번 2022년 1학기 수강신청 일정은 2022년 2월 11일 금요일부터 16일 수요일까지라고 합니다. 우리 학교는 수강신청이 선착순이 아닙니다. 본 수강신청은 선착순이 아니고요. 그래서 이 2월 11일 금요일부터 16일 수요일 이때까지 언제든지 수강신청을 하셔도 상관이 없어요. 그래도 뭔가 불이익 같은 건 전혀 없고 그냥 이 본신청 기간 내에만 신청을 하시면 자유롭게 이제 클릭 한 번만으로 신청이 가능하십니다. 이제 선착순이 아닌데 어떻게 커트가 다 되느냐 궁금하실 텐데요. 저희는 또 우선순위를 나눠서 인과 아웃이 결정이 됩니다. 좀 잔인한 방법인데요. 그래도 뭔가 여유롭게 하기에는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우선순위는 전공 수업이냐 교양 수업이냐에 따라서 되게 다른데, 전공 수업은 우선 제1전공 하는 사람들, 그리고 학생 자율전공이라는 걸 개설을 해가지고 커리큘럼을 직접 만든 사람들에게는 1순위, 그리고 2순위는 복수 전공자, 연계 전공자, 그리고 부전공자, 이렇게 1순위, 2순위가 나뉩니다. 그러면 이 1순위 안에서 또 어떻게 나뉘냐면 우선 맨 처음으로 학년 순입니다. 4학년, 3학년, 2학년, 1학년 이렇게 고학번 순서대로 우선순위가 이제 배정이 되고요. 그 다음에 같은 학년 내에서는 직전 학기 이수학점 순으로 이제 배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22년 1학기 수강 신청이잖아요. 직전 학기라고 하면 21년 2학기입니다. 어떤 사람이 얼마나 더 많은 학점을 수강을 했느냐 이걸로 우선순위가 나뉘어요. 그러니까 같은 4학년이더라도 19학점을 이수한 사람이 18학점을 이수한 사람에 비해서는 우선순위가 높겠죠. 그리고 그 이수학점을 똑같이 수강한 사람들 안에서는 또 성적순입니다. 좀 잔인한 방법인데요. 교양 수업은 어떻게 되냐면, 교양 수업은 이제 제1전공이나 복수전공이랄 게 없잖아요. 모두에게 교양 수업이니까. 그래서 아예 학년 순으로 먼저 우선순위가 배정이 됩니다. 이때는 4, 1, 3, 2 이렇게 배정이 돼요. 그리고 아까랑 똑같이 4학년 안에서는 직전 학기 이수학점,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직전 학기 성적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이상한 점 못 느끼셨나요? 22년 1학기에 입학하시는 신입생 여러분들은 직전 학기 이수학점이라거나 직전 학기 성적이랄 게 없잖아요. 이제 신입생분들은 랜덤입니다. 그러니까 교양은 4, 1, 3, 2는 맞는데 이 1학년들 내에서는 랜덤이라는 거예요. 그냥 1분에 한 번씩 바뀌어요. 그 우선순위가 내가 몇 순인지 수강 신청을 한 후에 바로바로 확인이 가능하거든요. 근데 이 신입생들은 1분에 한 번씩 새로 고침을 할 때마다 자기 순위가 바뀌어요. 만약에 4학년이 10명이 신청을 했다 하면은 그 10등 밑에부터 되게 다이나믹하겠죠. 뭐 100등 밑으로 떨어지는 경우도 있겠고. 근데 이건 완전 랜덤이고 2월 16일 수요일 수강 신청이 마감되는 시간까지도 바뀌어요. 완전 픽스된 자신의 순위가 나오기 전까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이 순위에 놀라지 마시고 100몇 등이 떠도 그 안으로 들어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학년 분들은 절대 낙담하지 마세요. 이 최종적인 순위는 언제 조회가 가능하냐면 2월 21일 월요일날 조회가 가능합니다. 그러고 나서 저희가 수강정정이란 것도 있는데요. 수강 신청이 완전 다 끝나고 나서 내가 이 과목을 놓쳤어. 그러면 수강정정 때 이때는 선착순이에요. 완전 광클을 해가지고 잡거나 존버를 해가지고 잡는 방법이 또 따로 있는데요. 이 수강정정 일정은 순위 조회하고 그 다음 날인 22일 화요일에 우선순위에서 탈락한 3, 4학년이 먼저 수강정정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그 다음 날인 23일 수요일에 탈락자 1, 2학년들이 수강전정을 하게 됩니다. 만약에 나는 뭐 하나도 탈락을 안 했어. 나는
5과목을 신청했는데 5과목 모두 올크를 했어. 그러면 22일 화요일과 23일 수요일에는 수강 전정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한 과목을 죽고 싶어. 그러면 수강 전정을 할 수도 있잖아요. 올크를 만약에 했다면 22일, 23일 안 되고 24일 목요일에 전체 학년 수강 정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때 하시면 돼요. 수강 정정을. 그래서 수강 정정은 딱 그 하루만 진행이 되기 때문에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수강 정정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3월 2일 수요일부터 3월 8일 화요일까지는 개강 후 1학기 수강 정정이라고 해서 완전 자유롭게 내가 올크를 했든 안 했든 수강 정정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과목을 버릴 수도 있는 거고 주울 수도 있는 거고 되게 자유롭게 수강 정정을 할 수 있습니다. 진짜 꿀팁입니다. 수강 정정에서 좀 팁이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로 수강 정정은 선착순이기 때문에 막 주어야 되는데 녀석이 하나밖에 안 남았어요. 그러면은 이 녀석 하나를 잡으려고 엄청 많은 사람이 몰릴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오전 8시부터 광크를 해서 내가 이 한 자리를 꼭 따내야 된다는 생각으로 임하시는 게 좋은데요. 이럴 때 팁이 아닌 팁이 있는데 그 포털 홈페이지에 수강 신청하는 홈페이지 들어가시면은 과목 번호를 입력할 수 있는 칸이 있어요. 거기에 그 과목 번호를 입력을 합니다. 그리고 그 검색을 딱 누르면 바로 그 과목만 이렇게 밑에 떠요. 검색 결과에 바로 검색을 하고 신청을 하면은 완전 빠르게 되겠죠? 이게 첫 번째 팁이고요. 두 번째 팁은 진짜 꿀팁입니다. 진짜 수강 정정은 22일, 23일, 24일 모두 아닌 개강 후 수강 정정이에요. 개강 후 수강 정정 때 진짜 많은 녀석이 나오고요. 진짜 많은 사람들이 잡습니다. 저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수강 정정이 사실 드롭도 가능하잖아요. 버리는 것도. 그래서 해당 그 과목에 OT는 이제 교수님들께서 앞으로 이런 수업을 할 거고 이런 식으로 수업이 될 거고 너는 이런 걸 배울 거고 이런 과제가 있을 거고 이 날짜에 아마도 너희가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볼 거다. 그리고 뭔가 뭐 이런 교재를 사야 되고 이런 걸 되게 장황하게 알려주시는 시간이고 아마도 대부분의 학생들이 이 교수님들과 첫 대면을 하는 시간일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상상 속에서의 그 수업과 이 OT의 수업은 완전히 딴판인 경우가 굉장히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아닌 것 같다 하면은 그 시간에 버리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 시간대를 되게 잘 노리고 있다가 수강 정정을 딱 하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개강 전 수강 정정에서 놓쳤다고 너무 낙심하시지 마시고 개강 후 수강 정정을 일단 노리신 다음에 딱 광크를 해가지고 잡으시는 거를 꼭 노려보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 다음으로 대면으로 진행되는 강의들이 좀 점점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여러분들의 학교 생활에 대한 로망이 되게 많이 좀 증폭이 되실 것 같아요. 제가 새내기 때 좀 로망이었다고 할 수 있는 게 과방에 대한 로망이었던 것 같아요. 뭔가 우리 과 사람들이 모여있는 뭔가 친목의 장 이런 느낌을 생각을 했었는데 여러분들도 아마 그러실 것 같아서 Q&A를 받아봤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과방 이용 누구나 가능한가요? 네, 이건 정말 대부분 누구나 가능합니다. 대부분의 과들이 열린 과방이라고 해서 학생회나 뭐 미리 예약을 한 사람이 아니더라도 과방을 자유롭게 드나들고 이용하고 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열어놨을 거예요. 뭐 간혹 학생회 사람들이 앉아있어서 좀 눈치가 보이시다거나 좀 망설이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절대 그럴 필요 없습니다. 누구나 이용 가능하시니까요. 그리고 두 번째로 과방에 짐 두고 가도 되나요? 이런 질문이었어요. 되긴 합니다. 원칙적으로는 사실 뭐 안 된다고 할 게 없죠. 근데 분실 위험이 있음을 꼭 인지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로 과방에서 자도 되나요? 자도는 되겠죠. 근데 숙대 건물이 아마 와보시면 알 텐데 저희 지난 영상 1캠퍼스 투어 영상에서도 보셨듯이 캠퍼스가 되게 작고 아담하잖아요. 그래서 건물도 작고 아담하고 그 안에 있는 강의실도 작고 아담하고 빼곡하고 좀 닭장스럽고 그렇기 때문에 과방도 대부분 협소해요. 뭐 물론 자는 건 자유지만 아마 편하게 주무실 수는 없으실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로 다른 사람이 과방이 있으면은 그 사람에게 인사를 해야 하는지 너무 과박가예요. 근데 대부분의 과들은 아는 사람이 아니라면 굳이 인사를 안 하긴 합니다. 다른 과들도 비슷할 거예요. 근데 뭐 너무 소속과라서 서로 너무 다 잘 안다거나 아니면 과 분위기가 있다거나 하시면은 뭐 그 과 분위기를 따라야겠지만 대부분은 안 하셔도 됩니다. 그냥 편하게 이용하시면 되세요. 다섯 번째 질문. 과방에서 밤샘 가능한가요?
네. 저는 과방에서 밤샘 되게 많이 했었어요. 19년도에 친구들이랑 중간고사 공부하고 이러면서 과방이나 강의실에서 밤샘 공부를 많이 했었는데 되게 재밌어요. 되게 재밌었던 기억 중에 하나입니다. 6번째로, 과방에서 음식 먹어도 되는가요? 네. 대부분 가능할 겁니다. 근데 또 코시국이라서 조심해서 먹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과방에서 섭취를 금지한 과도 아마 있을 거예요. 그리고 과방에서 좀 냄새가 많이 나는 음식이 아니면은 자유롭게 먹어도 되고, 저는 보통 몬스터플레이스나 디어파인 아니면 아리랑 컵밥 이런 거 포장해서 많이 먹었고, 행복한 떡집에 호박떡 이런 것도 되게 많이 먹었어요. 친구들 나눠주고 이랬어요. 마지막으로, 이건 질문엔 없었는데 만약에 대면 수업을 하게 되시면은 과방 상집이라는 게 있을 수도 있어요. 제가 19학번이고 법학부 학생회를 했었는데 과방 상집이라는 게 있었어요. 과 학생회에서 복지사업을 위해서 과방의 학생회 집행부원들이 돌아가면서 상주를 하는데, 이제 학생회비를 납부하시면 과의 복지사업에 따라서 좀 다르겠지만 프린트나 충전기, 보조 배터리, 상비약, 담요, 생리대 이런 것들을 부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뭐 이제 학생회비를 납부했다는 증거만 이제 딱 보여드리면은 학생회 집행부원 분께서 주실 거예요. 이런 상집 문화가 있다는 것도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이런 걸 잘 이용을 하신다면 좀 더 편안한 학생 생활을 하실 수 있겠죠. 이렇게까지 수강 신청과 과방 문화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소개를 시켜드렸는데요. 어떻게 도움이 되셨을까요? 저희 다양한 영상들 앞으로도 많이 올라올 예정이니까요. 눈피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댓글도 꼭 써주시고요. 그럼 안녕!